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지난 14일 청남대를 깜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청호 규제 완화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기회가 묵은 현안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청주 육거리 전통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업을 들어가며 충북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I 영재고등학교를 만들고 또 바이오 첨단 복합단지 조성을 확실하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비공식 일정으로 찾은 청남대에서는 약 1시간 반 동안 고무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화예술인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제안한 데 이어 청남대를 팔당댐 근처의 남이섬처럼 발전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규제 일변도로 일관할 게 아니라 과학기술을 통한 수질 관리 방안을 찾아보라는 게 핵심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수자원 규제를 한 번에 푸는 것은 어렵지만 공공목적의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어디까지가 공공목적인지는 추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충북의 간절한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통령이 호응해 청남대를 방문한 자체가 충북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김 지사는 규제 해제 협의와 함께 중부내륙 연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연내 통과시켜 청남대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법의 통과에 주력하면서 우선 당장에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투트랙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지사의 고군분투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서 충북이 추진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중앙부처의 입장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열린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임시회 회기 중인 청주시 의회가 어제부터 각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표면적으로는 반쪽 상임위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이 때문에 자칫 여야 힘겨루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한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장의 사퇴로 국민의힘 소속 이화정 부위원장이 위원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전체 7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만 달랑 자리했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답변보다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농업정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상임위가 파행을 겪고 있지만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여야관계라면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겠지만 현재의 청주시의회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김병국 의장은 청주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 권한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님이 각 상임위원회에 그 심사기간을 지정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안건을 마감 기간 안에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에 넘어오지 않으면 의장님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부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임정수 의원만 상임위 활동에 동참한 가운데 본회의 전체 의결 정족수는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병국 의장과 국민의힘의 강공 전략이 시간과 수싸움에서 승기를 잡은 셈으로 의회 정상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을 돕기 위해 충청북도가 긴급 구호금 1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번 구호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며 추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도민성금 모금과 의류 등 구호품 모으기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함께 일제히 해외 연수를 재개합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 3국을 방문해 에너지와 환경 관련 선진지를 견학할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상임위원회 4곳도 다음 달 말쯤 미국과 영국, 호주, 유럽 등으로 해외 연수를 떠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들면서 주변에 애견 카페도 많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청주의 한 애견 카페 점주가 고객이 믿고 맡긴 반려견을 던지고 짓밟는 등 학대를 해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점주는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조치였다는데요. 진기용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애견 카페. 한 남성이 바닥에 엎드린 강아지를 번쩍 들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강아지를 그대로 내던지고 짓밟기 시작합니다. 옆 칸으로 가나 싶더니 돌아와 수차례 짓밟고 손으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 남성은 다름 아닌 이 애견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반려견을 맡긴 견주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사회성도 훈련을 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맡겼고 믿기지도 않았었고 솔직히 경악스러웠고 애기들을 빨리 빼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애견 카페 특성상 어린 학생들도 많이 찾는 곳이지만 업주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강아지를 무릎으로 위협하고 목덜미를 잡아채고 발길질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업주는 해당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들을 무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물기 시작하니까 대형견이고 하니까 이제 4마리 정도는 물렸고요. 겁을 좀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 행동이 좀 과했던.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거기 있는 강아지들을 물어서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장면은 없거든요. 훈육으로 짓밟고 던지고 애를 그렇게 밟아대는 게 훈육이냐고. 견주는 동물학대 혐의로 해당 애견 카페 업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프로축구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충북 청주FC가 뛰게 될 홈 경기장은 현재 프로 경기에 걸맞게 새 단장을 하고 있고 다양한 구단 MD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 종합운동장 벽면에 페인트 칠이 마무리됐고 일부 관중석에는 테이블도 설치됐습니다. 선수단 라커룸과 샤워실도 모두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개막 홈 경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악했던 청주 종합운동장의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1979년에 준공되어 열악한 환경이지만 청주 시민의 즐겁고 편안한 스포츠 관람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막에 앞서 팬들의 관심도도 뜨겁습니다. 최근 구단 첫 유니폼이 팬들에게 공개됐고 인터넷 판매 행사에서는 단 30분 만에 완판되며 구단 측은 추가 행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홈 20경기에 대한 시즌권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FC의 시즌권은 포인트 차감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절반가량의 가격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특히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팬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안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고 또 제가 전에 몇 경기를 못 갔더라도 이번 경기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포인트를 한꺼번에 3개, 4개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경남 남해에서 전지훈련 중인 선수단은 개막전에 맞춰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FC는 3월 1일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프로 첫 경기를 치르고 다음 달 4일 청주에서 김천 상무를 상대로 첫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달 충북의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취업자는 8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 비율로는 0.5%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는 3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4%를 기록하면서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충북농협은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한우 반값 특별 할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농협은 최근 산지 한우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 농민들을 돕기 위해 도내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축산물 판매장 48곳에서 한우 등심과 불고기, 국거리 등을 30에서 50% 할인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충원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최근 충원탑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청주 충원탑 일대는 미술관, 도서관과 연계한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아파트 사업 승인을 미끼로 조합원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잔압금을 받아 편취한 사직 2구역 전 지역주택조합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조합 업무 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채무 변제와 채권 회수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95%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 승인이 가능하다고 조합원들을 속인 뒤 178명으로부터 합계 68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잔압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